이어서 여기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 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자 봐야 될 것은 여기 자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의 이응은 가짜 이응이죠. 형식 종성이죠. 얘는 현재 발음으로는 자라는 발음이 더 옳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형식 종성 그리고 이어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살짝 이제 복습을 하면 이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성에 여린 히읗자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는 이제 종성이 없는데 그 자리를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형식 종성, 우리는 이제 가짜 이응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런 이응이 오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크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써 있는 부분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여기 와로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좀 되게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라는 조사도 마찬가지로 격조사고, 그 다음에 로라는 조사도 이제 부사격 조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 와, 로가 두 번이 이제 동시에 쓰이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와로가 동시에 쓰이는 문헌이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말고는 이제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 자,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이 와로를 통째로 그냥 하나의 격조사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 이 와랑 로가 각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이 와, 로를 그냥 하나의 격조사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여기서는 자, 공동격 조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공동격 조사에 대한 논의도 접속 조사, 공동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나눠서 이제 봐야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제가 했습니다. 자, 이거를 대칭 동사의 논의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공동격 조사라고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의 격조사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르를 한번 보시면 자, 현대어를 보시면 자, 얘는 서르에서 이제 서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한번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 있는 서로는 얘는 원순 모음이고 서르에서의 으는 얘는 평순 모음이죠. 원순 모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비슷한 예시가 만약에 다른 문헌에서 출제가 된다면 자, 우리 언급했던 것처럼 뭐 물이나 불 같은 것들이 자, 현재 국어에서는 물 또는 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런 예시들을 같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여기 다음에 있는 자, 이 사마띠 이 부분에 별표를 좀 왕창 쳐주시고 자, 이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복습 겸으로 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는 자,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팔종성법. 자, 이 용어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어떤 거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현대국어의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던, 자, 칠종성법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팔종성법, 일단 같은 말은 여기서는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이제 쓰이게 될 텐데, 자, 우선 현대국어의 칠종성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자, 현대국어의 칠종성법은 얘는 발음할 수 있는 종성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현대국어의 칠종성법은 표기할 때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발음할 때의 문제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이 7개만 이제 발음을 할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 현대국어의 자음이 총 19개가 있습니다. 이 19개를 전부 다 받침자에서는 표시를 할 수는 있어요. 표기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발음할 때는 이 7개 중에 하나로 대표음화를 거쳐서 발음해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칠종성법에 대한 개념이었죠. 자, 근데 자, 우리 후기 중세국어, 자, 중세국어라고 할게요.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 용어는 비슷해요. 여기서 칠종성법, 팔종성법이라 써 있지만 이 중세국어의 팔종성법은
표기할 때에 대한 문제라는 게 핵심적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표기할 수 있는 자, 자음의 개수를 제한한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의 차이가 나지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후기 중세 국어에는 이제 발음하는 대로 쓰자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팔중성법이랑 칠중성법은 이제 유래는 같게 되는 거죠. 결국은 현대 국어는 어차피 발음하는 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발음은 저 7개만 되는 거고 자, 중세 국어는 마찬가지로 발음 그대로를 문자에 표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차피 8개밖에 발음이 안 되니까 이것만 받침에 쓰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현대국어의 7중성법은 발음에 대한 논의고 중세국어의 8중성법은 표기에 대한 논의라는 거,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마 D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중세국어의 8중성법에 대한 논의를 이제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어간형을 먼저 잡아보면 자, 여기서는 지금 사 아래아 그 다음에 마의 시옷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미는 D라는 이제 어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자, 시옷 받침에 한번 주목을 좀 해주시면 자, 이 삼았다라는 말은 우리 해석을 먼저 해보면 얘는 뭐뭐와 통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얘의 어간형이 자, 얘는 지금 활용형이잖아요. 그럼 기본형을 먼저 알아보면 얘는 사에다가 마의 아래아에 얘는 치읓 받침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 어간형의 받침을 치읓으로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팔종성법에서 팔종성 가족용에서 발음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두 개, 셋, 네 개,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옛니응이죠. 현재랑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옷까지 추가해주면 자, 중세국어의 팔종성 가족용으로 쓰일 수 있는 자음 8개가 되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의 어간형 치읓은 우리가 표기할 수 없는, 즉 다시 말하면 팔종성법에 들어가는 자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시옷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실제 표기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국어라면 그냥 이 치읓 받침을 그대로 쓴 다음에 발음할 때 음운 변동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치읓을 뭐 디귿으로 바꾸든지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중세국어에서는 애초에 표기에서부터 발음할 수 없는 거는 쓰지 말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시옷으로 지금 교체가 적용이 된 상태로 문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문헌에서 자, 여기 3마 D 이 부분에서 얘는 팔종성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해서 출제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는 발음할 때 바꾸는 게 아니라 표기할 때 바꾼 거다. 표기에 반영된 거다라고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흥미있게 이제 볼 것은 어떻게 어간형이 치읓 받침이라는 걸 알 수 있냐.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본다면 여기 바로 옆에 나와 있는데 여기 사마 찰시라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성에 대한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초성자로 연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종성의 제약이 그냥 바로 풀려버리죠. 그냥 뒤에 초성으로 넘겨서 발음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원래는 자, 사마 찰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뒤에는 이제 의존명사 구성이니까 이제 신경을 좀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얘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면 얘는 원래 무슨 을, 시, 라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뒤에 이제 초성이 이런 식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받침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넘기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받침에 대한 제약을 전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잘 봤더니 얘는 넘어간 게 치읓이라는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원래의 어간형은 사마의 치읓 받침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언해돼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시옷 받침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잖아요. 얘는 지금 D라는 어미니까 연음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는 치읓 받침인데 여기서는 시옷 받침으로 교체돼서 나타났구나라고
결론을 사실은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 교과서나 뭐 그런 학교 필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팔종송법의 예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교육과정을 넘어서 좀 구체화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미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D 같은 경우도, 자, 현재는 무슨 무슨 G라는 이제 어미로 이제 사용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수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지 않은 예시다라고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조금 더 깊게 한번 공부해 보자면, 자, 원래 국외음화 같은 경우도, 자, 현재의 국외음화는 예를 들어서 뭐 해도 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얘를 발음할 때 도, 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국어에만은 기본적으로는 표기에 반영되어 있는 의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음할 때 적용하게 되는 의문 변동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중세국어에서의 국어음화, 그러니까 물론 국어음화 같은 경우는 근대국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18세기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어음화는 기본적으로 발음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표기까지 반영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국어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이 하나의 명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글자죠. 여기 아니, 할, 시 부분을 본다면, 그냥 아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부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할, 시.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자, 얘가 지금 아래 하죠. 자, 할, 싸이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데, 자, 먼저 어간형을 한번 잡아보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간이 되겠죠. 우리 하에 아래가 달려있는 것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다랑 이제 같다고 했고, 자, with 아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이제 많다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로 어간형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무슨 두 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하의 아래야 어간, 그 다음에 리을 사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라색으로 쓸게요. 여기서 이 리을 C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연결 어미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고 정확히 얘기하면 종속적 연결 어미일 것이고 여기서는 이유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보신 상태로 해석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여기를 이제 볼 거거든요. 연해되어 있는 부분. 그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시 했으니까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무슨 무슨 함으로 이 현대국어에 이 어미랑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해석을 좀 해보면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결국은 이제 우리말이랑 중국말, 여기 딩기게 달아 나왔던 여기 중국말이랑 이제 우리의 문자나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일단 해석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차로 여기서 이 전차는 자, 해석 먼저 하고 형태소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자, 전차 얘는 무슨 무슨 까닭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사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이런은 그냥 쉽게 그냥 관형사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해석하면 자, 이런 까닭으로 이렇게 먼저 할 수 있겠고 여기서의 로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게에서로 와가 로서로서 만큼처럼 보다 할 때 그 로랑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부사격 조사라고 처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여기에 어린 얘도 마찬가지로 어리다의 활용이 되겠죠. 어리의 니은 여기에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뒤에 있는 백성이 명사가 되니까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의미 이동을 말하게 되죠. 여기서의 어리는 얘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사용이 됐고, 근데 현재에는 어리다
젊다랑 비슷한 뜻이죠. 자, 그런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의미의 이동에 대한 예시라고 이제 보통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백성이 여기서의 니르고저 여기서 고저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고자 하는 그 어미의 옛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은 이 니르고저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글자 있는 홀바이에서 의존명사 앞에 이제 관형어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주격조사까지 붙는 거 잘 검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셔도에서는 우리가 있다라는 이 단어가 중세국어에서는 이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음 앞에서는 it으로 쓰이고 모음 앞에서는 이시라는 그러한 이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조금 자세하게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18분 정도 됐는데 잠깐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쭉!